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등록해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대전의 한 카페 대표가 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직원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노동당국의 부적절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같은 이름의 카페 3곳을 운영 중인 한 업체. 최근 대표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교육기간을 이유로 신입 직원에게 사흘 동안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가 하면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겨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장 근무 수당이랑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고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일을 했는데 직원들이 낸 진정서에는 직원 한 명당 많게는 1,000만 원, 평균 100만 원이 넘는 체불액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카페 3곳을 모두 가족 명의로 등록해놨는데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직원 14명은 카페 3곳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거나 근태를 공유하고 임금도 한 곳에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 관리나 이제 출퇴근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다 관리를 해주셨고 스케줄표는 단톡방에 한 번에 공유되는 식으로 해서 직원들은 또 그동안 노동청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이 진상조사 대신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서 작성까지 강요했다며 당국의 대처도 문제 삼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거꾸로 사업주의 편을 들거나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내버린 것, 되게 좀 많이 중대하게 봐야 되는 큰 문제다. 카페 측은 수당 미지급과 쪼개기 운영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상황으로 노동청은 업체 운영 상황과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대전교육청 행정감사 중 한 대전시의원이 공립유치원에 대해 세금 낭비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경배 시의원은 지난 15일 대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원화수가 하나급에 한두 명인 유치원도 있다며 원화수 대비 교사 수가 많아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공립유치원의 원화수가 적다고 세금 낭비라는 건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보는 어리석은 말이라며 공교육을 경제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가 옛 대전부 청사에 추진했던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유치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옛 청사 원형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에 집중하겠다며 사업의 본질을 강조했는데요.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말 352억 원을 들여 사들인 옛 대전부청사. 이곳에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대전시가 넉 달 만에 유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이 매출 감소로 로스터리 증설을 중지한 상태인데다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데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와 옛 청사 활용 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을 속속들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의견에 따라서 사실상 여기서 중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대신 옛 청사 원형 복원을 최우선으로 해 내년에 내부 해체 공사를 마치고 내후년 전시 시설을 확장한 뒤 2027년 개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1층에는 대전 대표 기업을 입점시키고 2, 3층은 대전의 개발 역사를 알리는 시민 전시관으로, 옥상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정원으로 꾸미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질이다시피 한 원형 복원 사업이 건물 매입 이후 6달이 지나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문화유산 복원과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의 활용, 이 두 가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었고요. 이거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출장 및 다양한 행정적 낭비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52년 만에 대전 시민품으로 돌아온 대전부청사가 논란을 딛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는 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세종보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원석 세종시 의원을 비판하며 결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최 의원이 정부의 졸속적인 물 정책을 막장으로 끌고 가는 정권의 기수 노릇을 자처했다며 세종 시민을 위험하게 하고 물 정책을 퇴보시킬 결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새 정부 재가동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앵커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숫자를 통해서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입니다. 과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숫자인데요. 범위를 더 넓히면 2019년 42명, 2020년 43명 등 최근 5년간 219명의 꽃다운 생명이 학대로 숨졌습니다. 2020년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이후에도 매달 서너 명씩 학대로 숨지는 셈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지난해 학대 사망 아동 44명 가운데 3살 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4명 가운데 3살 이하 18명, 4살에서 6살 9명, 7살에서 9살 7명 등 전체 숨진 어린이의 40% 이상이 바로 3살 이하에 집중됐습니다. 아이들이 영아일수록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부모들이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마음 놓고 학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음 숫자는 86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엄정한 처벌을 원하시겠지만 이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치료해서 안전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법학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장 약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아주 은밀한 폭력.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은 더 이상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도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과 금품을 건넨 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와 뇌물을 공여한 업자 B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초대 서구청 비서실장인 A씨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납품업자 B씨 등 6명에게 수혜계약 등을 조건으로 금품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배상과 보상 민원만 2,000건 넘게 접수됐는데 수자원공사가 피해 구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발생한 충남 서북부 지역 단수 사태. 상수도 공급 정상화까지 최장 나흘 동안 가정집에 수돗물이 끊겼고 식당과 커피숍 등은 영업 중단 피해를 겪었습니다. 손님들, 여행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산을 대표하는 카페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광역 상수도관 밸브 노후화로 인한 이번 단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서산과 태안, 홍성, 당진 등 충남 4개 시군의 33만여 명. 지금까지 접수된 배상 관련 민원은 2,2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 배상은 쉽지 않은 상황. 수자원공사는 내부 규정상 이 배상이 쉽지 않다며
과거에도 단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여럿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돗물 공급 규정에는 시설 고장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광역상수도망 관리 주체는 수자원공사인 만큼 직접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남도는 지역별 피해와 처리 비용을 명시해 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들을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다음 주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피해 구제책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8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직장인과 대학생 등 도박 가담자 221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업주 등은 대전시 복명동과 도안동 등의 홀덤펍을 열고 2달에서 넉 달가량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8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금을 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6억 1천만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해외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4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조직원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SNS를 이용한 연애 빙자 사기나 투자 추천방 사기를 통해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